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한국인 60대 이상의 무려 78%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혈관 속에 시한폭탄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심혈관센터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78% 중에서 자신의 혈관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은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한 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대동맥 파열. 이런 무서운 이름의 질병들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특별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비싼 약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우리 주방에 있는 꿀 하나로 딱 7일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방법으로 굳어가던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해지고 끈적하던 피가 맑은 시냇물처럼 흐르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올해 78세 되신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르신은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손주들 유치원에 데려다 주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새벽 화장실을 가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습니다. 가족들이 급하게 119를 불러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3군데가 70% 이상 막혀 있다고요.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지만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외출이 두려워지셨습니다. 손주들 손을 잡고 걷는 것조차 겁이 나셨던 거예요. 그러던 어르신이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계십니다. 78세의 말이에요. 6개월 전 검사에서는 혈관 나이가 무려 15년이나 젊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비밀은 바로 제가 알려드린 꿀절임에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꿀절임을 만들어 매일 아침 한 숟가락씩 드셨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특별한 운동도 비싼 보조제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김순자 어르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이 비법을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도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왜 우리 혈관이 나이 들수록 딱딱하게 굳어가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꿀이 어떻게 굳어진 혈관을 녹여내는지 그 놀라운 과학적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셋째, 딱 7일 만에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 꿀절임 레시피 3가지를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김순자 어르신처럼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건강한 혈관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딱딱하게 굳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알려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집에 오래된 수도 파이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반들반들하던 파이프 안쪽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런 물때가 끼고 녹이 슬고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혀버리죠.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혈관은 마치 새 고무호스처럼 탄력이 넘칩니다. 심장이 쿵 하고 피를 뿜어내면 혈관이 탄력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면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산소가 들어오는데 이 산소 중 일부가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로 변합니다. 이 활성산소가 혈관벽을 공격해서 상처를 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 몸이 이 상처를 금방 치료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치료 속도가 느려지면서 상처가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상처가 난 혈관 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벽에 난 균열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이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이면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의학 용어로 동맥경화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며 배고픔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면서 갑자기 먹을 것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짠 음식. 우리 몸은 가난했던 시절에 맞춰져 있는데 음식은 풍족해진 겁니다. 우리 세대의 혈관은 이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어요. 회복력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동안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 대부분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혈관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증상이 없어서 모르셨던 거예요. 혈관은 소리 없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50대가 되면 이미 혈관의 30%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됩니다. 60대가 되면 50%, 70대가 되면 무려 70% 이상의 혈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진 혈관에 칼슘이 침착되기 시작합니다. 칼슘이라고 하면 뼈에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혈관에 쌓이는 칼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칼슘이 혈관을 마치 석회 파이프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혈관이 전혀 늘어나지 않습니다. 심장이 아무리 힘껏 피를 밀어내도 딱딱한 혈관이 받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치솟고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딱딱해진 혈관 안쪽 표면이 거칠어지면서 피가 엉겨붙기 시작합니다. 마치 상처난 피부 위에 딱지가 앉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혈전, 우리말로 피떡입니다. 이 피떡이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면 그때가 바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하는 순간입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바로 이 과정을 겪으셨던 겁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혀버린 거죠. 그렇다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꿀이 등장합니다. 꿀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꿀이 도대체 어떻게 굳어진 혈관을 녹여내는 걸까요? 많은 분이 꿀은 그저 달콤한 식품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설탕 대신 쓰는 천연 감미료 정도로요. 하지만 꿀의 진짜 가치는 단맛이 아닙니다. 꿀 속에는 우리 혈관을 살리는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물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활성산소, 기억하시죠? 혈관 벽에 상처를 내는 그 독성 물질 말입니다. 플라보노이드가 이 활성산소를 잡아서 무력화시킵니다. 미국 농무부 연구에 따르면 천연꿀 한 스푼에는 포도 한 송이에 들어있는 것과 맞먹는 양의 플라보노이드가 들어있습니다. 매일 꿀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보호막을 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보물은 페놀산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 벽에 이미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기름때를 녹이는 세제처럼요. 이란 테헤란 대학교 연구팀이 45세에서 70세 사이의 고지혈증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매일 천연꿀 70g을, 다른 그룹에는 동일한 양의 설탕을 섭취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꿀을 먹은 그룹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8% 감소했습니다. 반면 설탕을 먹은 그룹은 오히려 3% 증가했습니다. 같은 단맛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세 번째 보물은 산화질소 촉진 효과입니다. 산화질소가 뭐냐고요? 이건 우리 혈관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혈관 확장제입니다.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혈관이 탄력 있게 늘어났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꿀 속의 특정 성분이 혈관 내벽을 자극해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서 꿀을 규칙적으로 섭취한 그룹의 혈관 확장 능력이 평균 15%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번째 보물은 항염증 작용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염증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 우리 몸은 이걸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이 혈관을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꿀에 들어있는 프로폴리스와 화분 성분이 이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천연꿀의 항염증 효과는 일부 소염제에 필적하는 수준입니다. 다섯 번째 보물은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떡, 기억하시죠? 이 피떡은 혈소판이라는 작은 세포들이 뭉쳐서 만들어집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손상된 상태에서는 엉뚱한 곳에서 뭉쳐버려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꿀의 성분이 혈소판 표면을 코팅해서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덕분에 위험한 피떡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꿀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냥 꿀을 드시면 이 효과의 절반도 못 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 반드시 절임이어야 하는지 그 숙성의 과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생각해 보세요. 갓짠 포도즙과 10년 숙성된 와인은 같은 포도에서 시작했지만 완전히 다른 음료가 됩니다. 숙성 과정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꿀절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꿀과 특정 재료가 만나 일정 시간 숙성되면 원래 재료에는 없던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탄생합니다. 이 새로운 물질이야말로 혈관을 살리는 진짜 주인공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조엔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꿀의 당분 및 효소와 반응해서 만들어집니다. 생마늘에도 없고 그냥 꿀에도 없습니다. 오직 마늘과 꿀이 만나 숙성될 때만 생성되는 귀한 물질입니다. 이 아조엔이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미 혈관 안에 만들어져 있는 피떡을 직접 녹여버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꿀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새로운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방패라면 아조엔은 이미 있는 피떡을 제거하는 공격수입니다. 일본 히로시마 대학 연구팀이 아조엔의 혈전용의 효과를 실험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조엔 성분이 혈소판 응집을 최대 80%까지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처방하는 아스피린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아조엔은 숙성 시간에 따라 생성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성 1일차에는 아조엔이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3일차가 되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5일차에 의미 있는 양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6일과 7일 사이에 급격하게 증가해서 7일째에 정점을 찍습니다. 7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 7일입니다. 하루 이틀 서둘러 드시면 효과를 제대로 못 보시고 너무 오래 두면 성분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7일간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숙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마법이 있습니다. 꿀의 강력한 삼투압 작용입니다. 꿀은 수분 함량이 20%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이 진한 꿀이 재료와 만나면 재료 속의 수분과 함께 유효 성분들을 빨아들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요. 덕분에 재료 깊숙이 숨어있던 성분들이 꿀 속으로 녹아 나옵니다. 우리가 재료 하나를 먹을 때 그 안에 모든 영양소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꿀의 낮은 수분 함량은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든 꿀절임은 냉장 보관하면 6개월 이상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방부제 하나 없이 말이에요. 자,
이제 숙성의 과학을 이해하셨으니 본격적으로 실전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혈관을 살리는 황금 꿀절임 레시피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마늘 꿀절임입니다. 이건 김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드시고 혈관 나이를 15년 되돌린 바로 그 레시피입니다. 마늘은 그 자체로 혈관 건강의 슈퍼스타입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생마늘의 알리신은 위장에 너무 자극적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처럼 위점막이 얇아지신 분들이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늘을 쪄야 합니다. 마늘을 15분에서 20분 정도 찌면 자극적인 알리신이 순한 성분으로 바뀝니다. 위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혈관 보호 효과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찐 마늘에서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수용성 황화합물이 4배까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이 성분이 바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는 핵심 물질입니다. 자, 이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마늘 1망, 좋은 천연꿀 1병, 깨끗한 유리병 하나입니다. 첫째, 마늘 껍질을 깝니다. 알마늘로 준비하시면 편합니다. 둘째, 찜기에 마늘을 넣고 15분에서 20분 찝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쏙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셋째, 찐 마늘을 채반에 받쳐 식힙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스한 정도면 됩니다. 넷째, 소독한 유리병에 마늘을 담습니다. 병의 70%에서 80%만 채우세요. 다섯째, 마늘이 완전히 잠기도록 꿀을 붓습니다. 마늘 위로 최소 1cm는 올라와야 합니다. 여섯째, 뚜껑을 닫고 햇빛이 안 드는 서늘한 곳에 둡니다. 일곱째, 하루에 한 번씩 병을 살살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딱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이 지나면 꿀 색깔이 처음보다 진한 갈색으로 변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혈관을 살릴 약꿀이 완성된 겁니다. 8일째부터는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마늘 꿀절임의 효과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55세에서 75세 사이 고혈압 환자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매일 숙성 마늘을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은 위약을 먹게 했습니다. 12주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숙성 마늘을 먹은 그룹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수은주 밀리미터 낮아졌습니다. 이완기 혈압도 5수은주 밀리미터 떨어졌습니다. 혈압약 하나를 추가한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그것도 부작용 없이 말이에요.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가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반면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오히려 8% 증가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대부분의 콜레스테롤 약은 LDL을 낮추기만 하지 HDL을 올리지는 못하거든요. 김순자 어르신도 마늘 꿀절임을 시작하신 지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원래 총 콜레스테롤이 280이었는데 190으로 떨어진 겁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마늘 꿀절임을 드실 때 한 가지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씹을 때 완전히 으깨질 정도로 꼭꼭 씹어서 드세요. 그래야 마늘 세포 안에 있는 유효 성분이 완전히 방출됩니다. 대충 몇 번 씹고 삼키시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 꿀절임입니다. 생강은 마늘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혈관을 보호합니다.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이 딱딱해지는 과정에서 염증이 큰 역할을 한다고요. 생강이 이 염증을 잡아줍니다.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생강을 드시면 몸속에서 열이 나면서 혈액이 말초 혈관까지 잘 돌게 됩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매일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통이 25% 감소했습니다. 이건 생강의 항염증 효과가 전신에 미친다는 증거입니다. 만드는 법은 마늘 꿀절임과 비슷합니다.
다만 생강은 찌지 않고 생으로 사용합니다. 준비물은 신선한 생강 200g과 천연꿀 500g입니다. 첫째, 생강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완전히 닦습니다. 둘째, 껍질을 얇게 벗기고 3mm 두께로 썰어줍니다. 셋째, 소독한 유리병에 생강을 담고 꿀을 붓습니다. 넷째, 역시 7일간 상온에서 숙성시킵니다. 생강꿀 절임은 특히 감기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물에 한 스푼 타서 드시면 몸이 후끈해지면서 면역력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생강꿀 절임의 효과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에는 200가지가 넘는 생리활성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저롤과 쇼가올이 가장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생생강에는 진저롤이 많고 말리거나 가열한 생강에는 쇼가올이 많습니다. 그런데 꿀에 절이면 두 성분이 모두 활성화됩니다. 꿀의 효소가 생강 속 성분들을 최적의 상태로 변환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60세 이상 관절염 환자 75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에는 매일 생강을 섭취하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줬습니다. 6주 후 생강 그룹은 관절 통증이 40%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느끼는 뻣뻣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하거나 무릎이 아프신 분 계시죠? 생강꿀 절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은 물론이고 관절까지 챙기실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제 환자분 중에 72세 이영희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10년 넘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파서 손주밥도 제대로 차려주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생강꿀 절임을 시작하신 지 2달 만에 아침 뻣뻣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손주들 도시락도 직접 싸주시는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생강꿀 절임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강은 몸에 열을 내는 성질이 있어서 평소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열이 많으신 분은 양을 줄여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레몬꿀 절임입니다. 이건 특히 혈관 탄력을 회복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이라고 하면 피부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혈관 벽도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혈관 벽이 탄력 있게 유지됩니다. 또한 레몬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줍니다. 피가 산성으로 기울면 혈액이 끈적해지는데 구연산이 이것을 예방합니다. 레몬꿀 절임 만드는 법입니다. 레몬 3개와 천연꿀 500g을 준비합니다. 첫째, 레몬을 베이킹소다로 문질러 껍질의 왁스를 제거합니다. 둘째, 깨끗이 헹구고 물기를 닦아 5mm 두께로 동글게 썹니다. 셋째, 유리병에 레몬과 꿀을 번갈아 담습니다. 레몬, 꿀 순서로요. 넷째, 마지막에 꿀이 레몬을 완전히 덮도록 넉넉히 부어줍니다. 다섯째, 역시 7일간 숙성시킵니다. 레몬꿀 절임은 아침에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시면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레몬꿀 절임의 놀라운 효과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100g당 53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C가 혈관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18세기 영국 해군에서 괴혈병이라는 무서운 병이 유행했습니다. 선원들의 잇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낫지 않고 혈관이 터지면서 쓰러지는 병이었습니다. 원인을 몰라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원인은 비타민C 결핍이었습니다. 레몬이나 라임을 먹이자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혈관 벽을 이루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콜라겐이 약해지면 혈관이 쉽게 찢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면서 비타민C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야 합니다. 레몬꿀 절임이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보통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에 타면 파괴됩니다.
그런데 꿀에 절여진 레몬의 비타민C는 꿀의 보호막 덕분에 상당 부분이 보존됩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드셔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또한 레몬의 구연산은 우리 몸의 에너지 생성 회로인 TCA 사이클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말해 피로 회복에 좋다는 겁니다. 아침에 레몬 꿀물을 드시면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실 겁니다. 일본 규슈 대학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일 레몬을 섭취한 중년 여성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혈관 탄력성도 더 좋았습니다. 특히 매일 걷기 운동과 레몬 섭취를 병행한 그룹에서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레몬 꿀절임은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비타민C가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와 잡티를 예방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외모도 가꿀 수 있으니 특히 여성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3가지 황금 조합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약도 제때 제대로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번째 핵심, 아침 공복 황금 루틴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실제로 매일 실천하신 방법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시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밤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못 마신 상태입니다. 땀과 호흡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져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난방 때문에 수분 손실이 더 큽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활동을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끈적해진 피가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다가 막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침 기상 후 첫 30분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이 위험한 시간을 오히려 혈관 청소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어르신의 아침 루틴은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시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그 다음 손을 깍지 끼고 위로 쭉 펴며 기지개를 켭니다.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 말초 혈관의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니다.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이어야 합니다. 찬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물을 마시고 5분 정도 지나면 드디어 꿀절임을 드실 차례입니다. 냉장고에서 꿀절임을 꺼내 마늘은 한 알, 생강이나 레몬은 한두 조각을 꺼냅니다. 함께 묻어나오는 꿀도 같이 드세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반드시 공복에 드셔야 합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식사와 함께 드시면 다른 음식에 섞여서 효과가 반감됩니다. 꿀절임을 드시고 나서 최소 30분은 기다리신 후에 아침 식사를 하세요. 이 30분 동안 꿀절임의 유효 성분들이 혈액 속으로 흡수되어 온몸을 돌아다니며 혈관을 청소합니다. 어르신은 이 3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거나 신문을 보십니다. 굳이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루틴의 효과는 빠르면 2주 만에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한 달쯤 지나면 혈압계 숫자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수축기 혈압이 150에서 125로 떨어지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아침마다 꿀절임 한 알을 드셨을 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아침 공복이어야 할까요? 저녁이나 점심에 드시면 안 될까요? 물론 다른 시간에 드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이 가장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위장이 비어있을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위장에 다른 음식이 있으면 꿀절임의 성분이 음식과 섞여서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공복에 드시면 유효 성분이 거의 100% 흡수됩니다. 둘째, 아침은 혈액이 가장 끈적한 시간입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이때 꿀절임을 드시면 즉각적으로 혈액을 맑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됩니다. 꿀절임의 유효 성분은 체내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활성 상태를 유지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저녁까지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아침 루틴을 실천하시다 보면 처음 며칠은 변화를 못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포기하지 마시고 2주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 일주일 정도는 오히려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독소가 빠져나가면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됩니다. 2주가 지나면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집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안색이 좋아졌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들으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도 원활해지거든요. 석 달이 지나면 병원 검사 수치가 달라집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공복 혈당, 이 3가지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실 겁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도 놀라실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얼마나 먹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아침 한 번, 마늘이라면 한두 알, 생강이나 레몬이라면 한두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겨울철에 손발이 유독 차거나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 드시면 저녁에 한 번 더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꿀에 당분이 있으니 하루 총 섭취량이 숟가락 2-3스푼을 넘지 않도록 하세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뇨가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심해서 드시면 됩니다. 꿀은 설탕보다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설탕은 혈당 지수가 65인데 천연꿀은 55 정도입니다. 또한 꿀 속의 과당은 인슐린 없이도 어느 정도 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양을 철저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에 마늘 꿀절임 1알 정도만 드시고 식후 2시간 혈당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르지 않으면 계속 드셔도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먹고 있는데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꿀절임은 약이 아니라 식품입니다. 기존에 드시는 약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늘의 혈소판 응집 억제 효과가 약 효과와 겹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7일간 상온 숙성이 끝나면 8일째부터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냉장 보관하시면 최대 6개월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꿀의 항균 작용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지 못하거든요. 다만 꺼낼 때는 반드시 마른 숟가락을 사용하세요. 침이나 물이 들어가면 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꿀을 사야 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반드시 천연꿀을 사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꿀 중에는 무렵이나 설탕물이 섞인 가짜 꿀이 많습니다. 가짜 꿀로 만들면 효과가 없습니다. 천연 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병을 거꾸로 세웠을 때 기포가 천천히 올라오면 진짜입니다. 가짜는 기포가 빨리 올라갑니다. 둘째, 냉장고에 넣었을 때 굳어지면 진짜입니다. 가짜는 잘 안 굳습니다. 가급적 양봉 농가에서 직접 구입하시거나 원산지가 명확한 제품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내용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 동안 혈관 건강의 비밀을 파헤쳐 보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에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시도록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인해 점점 딱딱해지고 좁아집니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한국인 60대 이상의 78%가 이미 이 과정을 겪고 계십니다. 하지만 대부분 증상이 없어서 모르고 계십니다. 둘째,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항염증 성분 등 혈관을 보호하는 5가지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꿀을 드시면 효과의 절반도 못 보십니다. 셋째, 꿀과 마늘, 생강, 레몬 같은 재료가 만나 7일간 숙성되면 아조엔 같은 새로운 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 성분이 이미 혈관에 쌓인 피떡까지 녹여내는 강력한 천연 혈전 용해제 역할을 합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이 마법을 만들어냅니다. 넷째, 마늘 꿀절임은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탁월합니다. 생강 꿀절임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레몬 꿀절임은 혈관 탄력을 회복하고 피로를 풀어줍니다. 3가지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좋고 번갈아 드셔도 좋습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신 후 꿀절임을 한 알씩 드시면 됩니다. 30분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면 이 간단한 루틴이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15년 전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그 증거입니다. 78세의 손주들과 배드민턴을 치시는 어르신을 보세요. 3년 전 심장혈관이 막혀 쓰러지셨던 분이 지금은 누구보다 활기차게 사십니다. 이영희 어르신도 생강꿀절임으로 관절염 통증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마늘 한 망과 꿀 한 병을 사오세요. 내일부터 7일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 7일의 기다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수십 년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검사 받고 비싼 약 처방받는 것보다 매일 아침 꿀절임 한 알이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비용은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효과는 수백만 원짜리 치료와 맞먹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정작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밥심으로 일하면서 몸 하나는 튼튼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그때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손주들 얼굴 보며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때 병원 신세지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들한테 짐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지켜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작하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도, 70대도, 8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84세 어르신도 꿀절임으로 건강을 되찾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오늘 들은 내용을 꼭 실천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형제, 친척, 친구분들, 이웃 어르신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삽시다. 손주들 손잡고 공원에서 뛰어노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함께 가요. 그리고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의지가 담긴 댓글들이 모여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주치의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